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도라에몽 배웠고 오늘부터 마지막 이제 나침반 배우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자, 천천히 읽어보죠. 이 내용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난해한 어려운 내용이다. 교과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먼저 어렵기 때문에 결론을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그래서 결론이 뭔지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먼저 이 내용은 도라에몽의 일부입니다. 즉, 한 점을 알려주고 기울기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해를 하셨죠? 도라에몽이니까 한 점이 있고 기울기는 안 알려준 거야. 근데 이때 한 점이 좀 특별한 점인데 바로 두 직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이 두 직선의 교점이고 기울기는 알려주지 않아.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공책에다가 교점을 갖는 아무 직선을 그려보세요. 네, 그리셨으면 그 교점에다가 좀 동그라미 이렇게 해보세요. 자, 두 직선을 이렇게 쭉 그렸고 거기에 두 교점, 이 교점이 하나 생겼죠? 이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알 수 없는 직선을 하나 그려보세요. 한 3개 정도 그려볼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모르니까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인이 화면 보고 이해되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마치 나침반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야? 나침반을 보면 되겠지? 나침반은 두 직선이 있고 두 직선이 교점을 가지죠? 그리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뱅글뱅글 돌죠? 그래서 나침반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직선 이게 이제 웨스트가 서쪽이고 동쪽이죠? 그 다음에 북남 잘 외우지? 동서남북 안 헷갈리죠? 왜? 이거 서쪽이잖아. 딱 봐도 서쪽, 동쪽 이렇게. 자, 하여튼 이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안정해지는 게 마치 나침반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상황을 뭐 선생님 뭐라 부를 거야? 나침반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도라에몽의 조금 심화 버전이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직선 하나,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해보실래요? 한번? 책에서 보고 하셔도 돼요. 빠르게 교점을 구해야겠죠? 직선을 그리는 것보다 식을 세워보세요. 자, 보니까 도라에몽을 잘 못 표현하네. 여기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1을 지나고 기울기를 알 수 없는 직선은 빠르게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이걸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암기해서 바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y는 m 가로 열고 x-2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2,1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하는 거야. 도라에몽. 교점을 구해보셨어요? 빠르게 교점을 구합시다.
사진이 더 울출한 것 같습니다. 1,2분의 1이 나와야겠죠? 마이너스는 아마 계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1,2분의 1이 나오고 1,2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을 빠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기울기로 빠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기울기는 모르니까 뱅글뱅글 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항등식의 개념이 약간 필요한데 여러분 이제 항등식에서 우리가 무슨 값에 상관없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 직선 A라고 하고 요걸 직선 B라고 놓고요. 얘를 이렇게 세워보면 A 플러스 KB가 됩니다. 이것은 K 값에 상관없이 이게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면 이 A랑 B를 언제나 성립하게 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랑 얘를 A, B라고 놓고 여기에 K를 딱 심어가지고 0 이렇게 쓰면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야 돼. 즉 이 둘의 교점을 지나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직선 하나를 집어넣고 두 번째 거 앞엔 K를 붙였습니다. 둘이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표현한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항등식처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이 두 녀석을 만족시키는 거야. 얘도 0, 얘도 0. 그러면 교점이지. 교점을 만족하는데 이게 직선이거든. 또 표현을 펼쳐보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즉 우리는 쉽게 나침반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어렵잖아. 어렵기 때문에 결론만 잘 기억하면 돼요. 여기 보세요. 이걸 막 여러분이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 형광펜 마지막에 결론의 별표를 쳐놓고 얘를 잘 여러분이 해석하실 줄 알면 돼요. 어차피 이거 또 까먹거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항등식이 편해지면 얘도 편해질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화면을 봐주세요. 직선 하나가 있고 직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K를 써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한다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을 항상 성립하게 하는, 즉 교점을 지난다. 그리면서 그 교점을 지나면서 그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직선에 대한 표현이야. 나침반이라는 얘기지. 그래서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 표현이 나올 때 나침반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가령 시험장에서 여러분 얘를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면 일단 좀 당황스럽지만 전개를 해볼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전개를 잘 해보시면 얘가 kx 플러스 3x 플러스 k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플러스 2k죠. 그럼 보통 이런 걸 보면 우리가 k로 묶어보잖아. k로 묶어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해놓고 얘를 해석만 잘하면 된다고. 뭔가 직선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K로 묶여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줘? 이 A라는 직선과 B라는 직선의 A, B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날 수 없는 도라에몽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이해돼? 이게 해석만 하는 게 중요해. 이거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으로 도라에몽 즉 나침반 문제구나 라고 인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151번 풀어보세요.
네, 잘 풀었나요? 교점을 찾아보면 2,0이 나오죠? 그래서 결론은 y는 mx-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좌표만 구하고 끝났어? 직선을 표현해보면 이렇게 된다 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K랑 M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일단은 그걸 너무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한다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152번 시작.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딱 보고 바로 K로 묶기 시작합니다. 많이 하다 보면 자, 기억 니은은 여러분이 K의 특정 값을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디귿 때문에 하는 거죠.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1,1을 지나냐 그러면 둘의 교점이 1,2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1,1을 대입해보면 성립하죠. 둘 다. 그래서 교점이다 맞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이해되지? 학교 시험은 이 정도에서 해석하는 문제가 주로 나온다. 그래서 제일 좀 까다로운 게 153번 같이 직선 이렇게 줬어. 그럼 이 직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아,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도라에몽이라고 해석을 하고 교점을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그 다음에 원점에서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원점과의 점직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게 최대가 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최대값 구하는 거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상황만 이해를 하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좀 까다로운 내용이었는데 이해는 되나요? 이해는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직선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고 나머지 이제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 배웠던 도라에몽이나 이게 나침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횡단보도도 중요해. 그래서 뒤에 몰려 있는 거야.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넓이 구하는 문제 이런 거 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직선은 계속 써. 계속. 직선을 못하면 뒤에 있는 원도 못해. 그리고 직선을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함수에서 다 걸려. 직선을 못하면 로그도 못해. 지수도 못해. 그래서 직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직선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쟁이로 넘어가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고쟁이 문제를 열심히 푸셨는데 지금 스텝 1에서 좀 틀린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스텝 1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몇 개 보여가지고 복습을 좀 해야겠죠.
일단은 내가 보니 공식이 잘 안 외워져 있는 것 같아. 공식 때문에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공책에다가 좀 공식을 몇 개 써볼게요. 잘 아는 거는 넘어가고. 근데 1번, 2번, 3번까지는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6번도 잘 쓸 줄 알아야겠죠? 한번 써보세요. 다 썼으면 여기 변형 꼴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 썼으면 파란색도 한 번씩 써보세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법도 옛날에 설명을 몇 번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잘 외워야 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따로 노는 거라 했죠. 기억을 하시고 옆에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하나 있으면 되고 여긴 플러스니까 둘 다 플러스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플러스 c 세제곱을 추가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도 c를 추가해주고 여기다가 c제곱 마이너스 bc, ca 다 추가해줘야겠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얘랑 얘를 잘 보시면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됐죠? 이렇게 해서 외워버리고 끝에 마지막에 얘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 어렵긴 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 힘들어도 잘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야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안되는 게 14번 쪽 이쪽 14번 일단 이게 역수관계죠. 지금 x랑 x분의 1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x가 이렇게 있으면 x분의 1도 여러분이 구해줘야겠지. 그래서 x분의 1을 구해보면 이걸 유리화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나요?
빠르게 유리화를 해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유리화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둘을 더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둘이 더하면 6이고 역수관계니까 당연히 곱하면 1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곱셈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제곱,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괜찮아? 기억이 나? 그래서 이 값이 1이고 이 값이 6이고 6 다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마 여기서 이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15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15번도 보시면 결국에는 내가 얘를 풀려면 뭐가 필요해? x 빼기 x분의 1이 필요하지. 여기서는 더하기가 아니야, 빼기야. 기억나요? 공식이 여기 3차일 때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죠.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나누기 x를 해줍니다. 해보세요. 해보면 내가 원하는 x-x분의 1 꼴이 생기죠? 얘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3이다. 공식 쓰면 되겠죠? 이제 괜찮아요? 안 괜찮아? 괜찮아? 공식 바로 딱 떠올리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공식 잘 쓰나 봐야겠다. 여기 x, y는 1이어서 생략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아. 16번은 이제 여러분이 공식 외워서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가다 보면 또 여러분이 한번 막힌 게 19번은 그냥 잘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나눠야지 사실. 나눗셈 하는 문제니까 몫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나눠야죠. 여러분이 세로식으로 나눠주는 거고, 나눌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개수만 쓰면 좀 편하다 그랬죠? 이렇게 나눠라 했던 거 기억나죠? 쭉 나눠주면 되고. 20번 봅시다. 자,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라고 했습니다. 그럼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이거다. 이것도 fx를 직접 항등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마이너스 1이고 그 나머지가 이거다 라고 했습니다. f1을 물어봤으니까 x에다 1을 대입해버리면 끝나겠죠.
F1은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한 값들 곱해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제 항등식 괜찮아? 이 페이지는 딱히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고 자 이거 항등식으로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x를 4x 플러스 6으로 나눴어요. 그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는 뭘로 하고 싶어? x 플러스 2분의 3으로 한다면 이거지. 그렇다면 나머지는 안 변한다고 배웠습니다. 분명히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안 변하고 이게 말이 되려면 여기가 4qx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이게 나머지 변한 것들은 고르면 안 돼. 답은 4번이야.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23번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등식 잘 세워보면 되겠죠. 우리가 fx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어요. 그때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이때 내가 궁금한 거는 x, fx를 똑같은 식으로 나누었을 때 여기는 나머지가 궁금한 거지. 근데 이 나머지를 이제 뭐라고 놔야 돼, 여러분이? 당연히 1차식으로 놔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생각을 해봐. 원래는 여기가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게 문제에서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 내가 2를 아무리 집어넣어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 2를 내가 넣어도 0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걸 이용을 해서 얘랑 유사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x를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지금 이 친구 이 빨간색, 아니 초록색 박스 얘는 2차식이니까 한 번 더 나눠진단 말이야. 누구로? 요 2차식으로. 그쵸?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나누셔야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빠르게 나눠보면 2랑 마이너스 4, 0을 1, 3, 마이너스 1로 여러분이 나누는 거예요. 슝슝슝 나누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2 들어가고 2, 6, 마이너스 2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10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 저걸 왜 나누죠? 이 표정이네. 일단 이거 옆에다 해놓고 일단 이 초록색 박스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건 얘가 뭐랑 같다는 거예요? 지금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2로 나누고 마이너스 10x 플러스 2랑 같다는 건 동의? 지금 이 빨간색, 초록색 박스 씌워진 빨간색을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은 2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왔지. 얘를 이렇게 쓰는 건 괜찮죠? 왜 이렇게 나눴냐면 결국에는 얘가 묶여요. 뭘로 묶이냐면 얘로 묶인다는 거야. 묶어볼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묶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x, qx만 남고 여기는 2가 남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얼마? 마이너스 10x 플러스 2지. 그치? 그럼 봐봐. 야, 얘는 이걸로 묶은 거 q'x가 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되는 거야. 보여요? 구조가? 그 중괄호에 QX에다 2는 왜 나온 거예요? 2요? 네. 여기 잘 보면 자 이게 보이지? 얘가 이걸로 묶이고 2는 1로 들어간 거야. 한번 써보세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한번 묶어보세요. 저렇게 보라색 글씨로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초록색 박스를 묶어주기 위해서는 나눠야 한다는 거야. 결국에 묶어주기 위해서는 나눠야 했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앞에서부터 계속 했던 말이지, 우리가 2차식은 끝까지 나눠야 돼. 1차가 될 때까지. 우리가 2차로 나누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덜 나눴네, 더 나누자. 그렇게 해서 바로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23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생긴 문제들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푸셔야 한다는 거. 좀 마저 적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을 잘해야 한다. 개수로 나누는 게 훨씬 깔끔하고 편하죠? 연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5번 같은 거는 이제 공식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공식 중에 이제 이 공식을 아까 잘 공부를 안 한 모양이야. 이제까지 넘어갔지. 근데 이제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푸는 겁니다. 생김새를 잘 보면 유사하죠? 약간의 유사성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줘야겠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거 2번이랑 3번을 잘 섞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요. 보통 2번은 잘 떠올리는데 애들이 이제 3번 이걸 잘 못 떠올리니까 얘까지 해서 이 꼴이 나와야 해. 그래야 정삼각형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 다시 보면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ab 2bc 2ca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얘가 샥샥샥 샥샥샥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2분의 1 쫙 해가지고 아까 뭐 제곱 이거 공식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ABC가 모두 같구나, 정삼각형이구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풀었어? 다르게 풀었어? 그래서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 주셔라. 외우고 있어야 돼.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복습을 해주세요. 이제는. 왜냐면 계속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보면서 풀어도 돼. 근데 잘 알아두는 게 훨씬 속이 편하겠죠. 넘어가도 되나? 괜찮아요? 근데 그 2분의 1 하고 괄호 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정삼각형이라는 거? 아, 왜 정삼각형이냐고요? 얘가 얘를 만족시키죠. 근데 이게 는 0이잖아 지금. 다 넘어갔으니까. 얘가 0이 되려면 얘는 0보다 같거나 크죠. 같거나 크죠. 완전 제곱꼴이니까. 결국 얘네가 다 0이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A는 B여야 되고 B는 C여야 되고 C는 A여야 하는 거야. 모든 변이 같으니까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이등변, 정삼각 아니면 직각밖에 없잖아. 이 공식은 정삼각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수업을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 태도가 아주 좋아. 근데 집에 와서 복습을 좀 해줘야 이게 기억에 살아남겠지.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뭔가 지식을 넣어주기보다 생각하는 과정을 연습시키고 싶은 게 선생님 마음입니다. 됐어. 나머지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이 못 푼 거는 다시 풀어보십시오. 이게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응? 부피 나타내는 거나 열심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안 해본 거야. 공식 이거 개념 원리에서도 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어려워서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내접하는 거 이것도 식 세우는 거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원이 있고 원 안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자체가 아직 안 배워서 그런가? 여기를 지나야 되잖아 무조건. 내접하는 직각이 되려면 안 배워서 그럴 수 있겠고 여기가 수직이 무조건 됩니다. 반드시 여기 중심골 지나야 되고 지름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여기가 14이고 여기를 뭐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놓고 둘레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죠? y는 뭐라고 바꿔? 18-x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러면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아직 삼각비는 배웠어요? 원주각, 중심각 배웠어요? 아니요. 아 그래서 못했구나. 이게 원주각, 중심각의 관계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다 설명이 가능해. 평행 그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단은 몰랐으면 그냥 표시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되겠죠. 또 궁금한 거 1단계에서 24번 24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는 공식을 내가 숫자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합차 공식을 연쇄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 2 빼기 1이 들어가면 되겠죠. 2 빼기 1은 1이니까 그냥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곱해주면 이게
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6 괜찮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봐줘? 9는 10 빼기 1로 봐주고 얘는 10 플러스 1로 봐주겠죠. 또 연쇄적으로 일어나겠죠? 괜찮아요? 아 1번만 물어봤구나. 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해설지 보고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래도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이제 스텝 2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2 문제들도 이제 마냥 쉽지는 않지.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좀 시간을 더 투자를 했으면 잘 풀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31번까지는 계산 실수입니다. 틀린 게. 몰라서 틀리진 않아. 맞지? 그 다음에 34번까지도 계산 실수예요. 이거 대부분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으로 풀립니다. 만약에 다 틀렸어 그러면 뭘 모르는 건데 셋 중에 하나만 틀렸거나 하는 경우는 계산 실수의 확률이 높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설 보면서 공부해 보시면 돼요. 35번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x제곱 y제곱의 계수, 이제 계속 계수 문제지. 그럼 얘를 구해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더하기라는 거야. 또 더하기는 아예 분리해서 따로 구해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제 이쪽에서 x제곱 y제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나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x세제곱을 건들면 안 되겠지. 그치? 생각을 하는 거야. x제곱은 건들어도 될 것 같아. x제곱 하나 건들었으면 그 다음에 y 이렇게 가야겠지? 이거 말고 있나? 없죠. 이게 유일하죠. 유일해. 그럼 내가 일단은 2, 3, 3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긴 세트가 총 몇 개 존재한다? 3개 존재한다고. 3개.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괜찮죠? 왜 3개 존재하는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하진이 괜찮아? 왜 3개 존재하는지 알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세제곱이라서. 세제곱이라서. EX를 여기 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죠? 그치? 총 9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나한테 필요한 건 3개. 그래서 3번 해줘야 한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어려워지려면 분수꼴이 있어야 돼. 근데 분수꼴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36번 보겠습니다. 자, 36번 같은 것도 내가 만약에 이거 너무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싹 다 전개해버리면 돼요. 전개하면 편해지잖아. 싹 전개하면 편해지는 거지. 근데 전개하지 않고 풀고 싶어요 하면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거고. 일단 전개를 하면 편하니까 전개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식 빨리빨리 써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얘가 4.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은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겠다. x의 개수를 물었어요. x의 개수는 x 하나 선택하고 얘 3개 선택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x 둘 근데 이런 애가 몇 개? 총 4개 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x가 총 11승이 되려면 얘를 3개 갖다 쓰고 얘를 하나 갖다 써야겠네. 이거밖에 없네요. 또 그렇죠? 그러면 x 세제곱
x세제곱에 4x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얘도 4개가 있겠죠. 그래서 16, 32 더해줘야겠죠. 84, 32, 여기 16, 48이 답이다. 아마 뭐 계산식 셌겠죠. 개념이 잘 돼 있었으면. 해석지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계산하다가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도 중요하다고 했고 연습을 많이 시켰었는데 괜찮아? 뭐가 이상해? 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자, 37번 같은 거 아주 잘 풀어줘야겠죠. 선생님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잘 봐봐. 이게 진짜 풀이가 다양한데 가장 이제 빠른 것은 얘를 보면서 내가 얘를 구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 얘를 알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쵸? 아니야? 응? x제곱 y제곱을 어떻게 구해? 그러면 x, y 알면 되잖아. 그럼 x, y는 어떻게 하는데? 저기 둘이 관계해서 x, y를 뽑을 수 있죠. 얘 두 개 있으면 내가 x, y 뽑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얘 구할 수 있고 이거 알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루트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냐? 아니지. 어떻게 하는데? 2를 곱하면 되잖아. 일단 x,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잘 찾아놓고 2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x넷, y넷, xy로 묶이고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지? 그렇죠? 결국엔 구해야 되긴 하네. 네.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면 얘기해야 돼. 선생님이 여러분의 수준을 어디까지 잡는지는 나도 몰라. 여러분이 너무 빨라요. 선생님 좀 천천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37번 같은 걸 잘 풀어야 돼요. 딱 보여야 돼. 아, 나한테 주어진 게 이거야. 그럼 난 얘를 구할 수 있고 쟤를 구하려면 이게 필요하네. 가능하겠구나. 판단이 잘 서야 함죠. 38번. 자, 문제에서 a제곱 b제곱을 줬어요. 딱 봐도 더하고 싶죠. 둘이 더하고 싶잖아. 또는 빼고 싶잖아. 생긴 게. 그치? 그래서 일단은 더해봐. 더하면 4 루트 2. 근데 빼봐. 빼면 4 이렇게 나오지? 둘째 뭘 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얘를 잘 보는 거예요. 얘를 보면 이렇게 되지? 6이지요? 아하, 그러면 둘 중에 뭘 써야겠구나? 얘를 써야겠다는 걸 알 수 있죠? 둘이 공식이 성립하죠? 그럼 이제 푸는 과정에 a랑 b의 제곱 이게 필요하겠네? 얘도 4네. 이거 3개 있으면 풀 수 있겠죠? 괜찮아요? 괜찮아? 답을 내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 번 해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 계속 치환된 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얘를 내가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제곱의 세제곱으로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제곱을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이거 푸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그냥 풀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어려워? 잘 대입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39번 여러분이 해보시고 39번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전개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실수하셨으면 틀렸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40번 같은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늦게 하는 건 이겁니다. 보세요. 구조를 잘 봐봐. 지금 이런 구조를 잘 봐야 돼. 얘 구조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차치하고 일단 얘네가 뭔가 대칭적이죠? 이런 걸 이제 대칭 방정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주어진 식을 통해서 저렇게 생긴 애들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만들어야. 그러면 얘를 얘랑 짝을 지어보고 얘를 얘랑 짝을 지어보고 얘를 얘랑 짝을 지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 얘네가 다 지금 어떤 구조예요? 역수관계죠? 얘도 아까 했던 것처럼 a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 아까랑 똑같은 문제를 두 개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선행 15번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별표 안에 해놓고 좀 연습을 합시다. 이 정도는 연습을 좀 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1단원까지는 재미가 없어. 여기는 그냥 사실 피지컬 키우는 데야. 맨날 공식 쓰고 새로울 것도 없고 그냥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동네입니다. 다음 41번 41번도 아까 이제 슬쩍 보여줬지? 이렇게 우리가 처음 보는 상황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이걸 만들지 고민을 해라. 내가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x4, y4예요. 예. 물론 이 둘 관계를 통해서 x,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냥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눈으로도 보이면 좋아. 잘 안 보이는데요? 좀 연습하면 보일걸? 그럼 얘도 빠르게 구할 수 있죠? 없어요? 계산 다 해봐야 돼. 네, 그럼 천천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얘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게 이거 빠르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x3, y3, x4, y4를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얘는 잘 구해보면 4, 얘는 잘 구해보면 7. 이걸 빨리 구해야 된다는 거야. 4 곱하기 7, x 7, y 7, 그 다음에 x 세제곱, y 세제곱, 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빠르게 묶어보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답은 29다. 또 좋은 문제죠? 연습하기에 별표. 어디서 막혔을까? 내가 보니 3차 계산할 때 좀 힘들어하네.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좋아.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42번은 셀프로 하시고 괜찮죠? 42번은 43번 얘도 봐봐. 재료를 잘 봐봐. 이게 재료가 있어. 이렇게. 아, 맛있는 재료야. 그러면 얘랑 짝꿍이 요 시리즈죠? 그치? 공식을. 그럼 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고민해보면 통분을 해보면 됩니다. 통분을 해보시면 얘가 x, y, g 분의 y, g, g, x, x, y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0이라는 걸 안 거야. 그럼 여러분 얘를 가지고 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의 제곱을 식을 써보면 얘가 쓰일 거야. 그리고 그거에 5제곱 하면 돼. 항상 조건 구하라 문제는 나한테 주어진 것과 내가 구해야 되는 것 사이에서 어디서 만나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구조를 잘 보고 이런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막 쭈루룩 풀었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 좀 기억을 해서 풀면 좋은 것들만 좀 언급을 하자면 이런 것도 여러분이 직접 좀 고민해보세요. 선생님이 짜잔 하고 써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고 다시 풀어보는 게 좀 필요해. 얘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다 공식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이용을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얘는 4-g 4-x 4-y로 놓고 풀어야 우리가 아는 그 공식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처음에 잘 모르니까 좀 헤매일 수 있어요. 적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익히 아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때려 박으면 돼요. 이제 이런 건 외워주는 게 낫죠. 46번 같은 건. 근데 45번 같은 거는 앞에서 우리가 외웠어야 했던 공식 안 외워서 못 푸는 거고. 그래서 그 공식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44번은 1번은 잘 풀었을 거고 2번은 살짝 응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해보셔라.
그래서 스텝 2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스텝 3 조금 해보도록 하죠.